자,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내가 곁에 두고 싶은 그 사람이 나의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어떠한 동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과 연애하고 싶다라는 동기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 어떠한 동기도 없다면 우리는 굳이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호감을 사려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나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하려면요, 상대방이 나를 떠나지 않을 만한 동기가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상대방에게 계속 내가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매력적으로 비치고 상대방에게 자극적인 사람이 되면 된다. 이건 그냥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을 곁에 두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지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자극이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관리를 하면 뭐 끝도 없이 우리가 더 발전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외모라는 분야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아무리 자기 관리를 하고 경제적으로 투자해서 뭐 마사지도 받고 피부과도 다니고 그래도 20대 당시에 풋풋함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물론 그 나이대에 걸맞는 아름다움은 없겠지만요. 즉 우리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자극은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어요. 뭐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으로도 매일매일 새롭고 설레이고 이런 커플은 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어떤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공의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공의존은 상대로부터 의존되는 것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아내서 실감함으로써 그 관계에 집착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공의존의 반응이 뭐냐면 그 사람은 저 아니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과거가 이렇군. 그걸 이해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이런 반응이 대표적인 공의존의 반응입니다. 사람은 각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그리고 내가 인식하는 세계, 그리고 그 밖의 세계, 이런 식으로 인간의 세계관이 구축이 되는데 남성의 경우엔 독립형 세계관, 뭐 여성에게는 관계형 세계관이 일반적인 컨셉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말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상대방과 나의 세계관을 그 경계를 흐려서 하나의 세계관으로 뭉쳐버리는 겁니다. 자, 부부를 보면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에게 마치 자기 자신이 어떤 일이 생긴 것처럼 고민하듯이 이익관계를 떠나서 어떤 집단이 하나로 묶이는 상황이 세계관이 묶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여성인데요, 본인이 뭐 옛날부터 운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래서 자동차 보험에 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보험이라는 건 별건 아닌데 컨셉이 뭔가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상대방에게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자신이 아는 선에서 뭔가 나름 사랑하는 연인인 나를 열심히 도와주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와, 나는 오빠 아니면 어떡하나 몰라. 오빠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 이런 식으로 과잉 보상을 줌으로써 상대방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자존감을 나로 인해서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 얘는 내가 곁에 있어야겠구나 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물론 제가 말한 예시 하나로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자존감을 나로 인해서 실감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이 관념이 강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어떤 감정을 삽입을 시키냐면 모성애나 부성애를 삽입을 시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냐면 우리 연인한테 뭐 과거에 뭐 상처받은 이야기 이런 걸 들으면 내가 이 사람을 안아줘야겠다, 이런 감정 흔히들 많이 느껴보셨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우리가 뭘 하냐면 의미 부여를 합니다.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만큼 나를 신뢰하는 거야,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스로를 어떤 프레임에 가두는 겁니다. 이 관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요, 공의존이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애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상대방한테 내 모든 걸 다 해줘,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불쌍한 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나랑 미래를 꿈꾸지 않고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해요. 인간관계는 여러분, 서로 이익관계를 추구하면서 맺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데는 꼭 그 동기에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이익도 주지 못하고 애기처럼 다 해줘 이렇게 얘기한다고 무조건 공의존이 형성되고 상대방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그런 관계가 구축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참 상대방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똑부러지게 주관을 가지고 꾸려나가는 것을 꼭 보여줘야 돼요. 자, 직장일로 너무 바쁜데 상대방한테 칭얼거리는 것보다는 전화를 잠깐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힘든 게 티가 나는데도 애써 감추면서 괜찮다고 하고 곧 끝나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상대방한테 훨씬 연민을 느끼게 만듭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미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상대방이 그것을 채워줌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과잉 보상을 줌으로써 상대방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실감시키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막상 해보면요, 이게 눈으로 보여요. 상대방이 한 번 한 번 경험이 쌓일 때마다 나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상대방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현재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이 방법을 시도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애정이 모자란 경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요, 상대방은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공감을 잘 못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 공의존을 쓸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먼저 미안한 감정을 들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 방법은 제가 다음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여러분, 공의존은 굉장히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심리 조작 기법입니다. 더불어서 공의존의 상대를 빠지게 하고 내가 갑자기 이별을 말하잖아요. 상대방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집착이 엄청 낮아요. 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관계를 형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이쪽에 구독 버튼과 또 이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이니까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